자, 3D 속성인 트랜스폼 3D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자,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는 원근 표현법입니다. 자, 원근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게 되고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는 현상을 원근법이라고 하죠.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같은 경우에도 퍼스펙티브라는 속성이 있고,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퍼스펙티브 이용하는 기법 또는 스케일 이용해 가지고 축소를 한 다음에 조금 뒤로 밀어보내면은 작게 보이는 그러한 효과인데, 기본적으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모 평면이 있는데 이 네모 평면을 살짝 돌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가 뒤로 들어갔죠. 보기에 얘가 더 크죠. 이게 원근이 들어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퍼스펙티브는 원근 표현법이다. 그래서 원근 표현법에서 앞에 있으면 더 커 보인다는 거, 뒤에 있으면 작아 보인다는 거, 요걸 기억을 해야 되고, 이어서 이제 Z축에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동 속성인 트랜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X하고 Y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D에서 Z축으로 이동하게 되면 작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Z축이라고 하는 거는 뒷면을 얘기합니다. 뒷면 이렇게 가는 게 Z축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이즈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랜슬레이트 Z-200 픽셀 했는데 더 작게 보여요. 뒤로 가서 반대로 트랜슬레이트 Z를 200 픽셀로 주게 되면 양수값이죠. 양수값이기 때문에 영축보다는 훨씬 더 커 보이게 돼요. 자, 이동 속성은 누구랑 비슷하다? 스케일과 아주 유사하다. 자, 이어서 로테이트를 보자고요. 자,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트 X 하게 되면 X축에 대해서 회전이에요. 지금 X축에 대해서 45도를 회전을 시켰습니다. 모양을 보시고요. Y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켰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는 앞으로 더 튀어나오고 앞으로 더 튀어나오는 거는 퍼스펙티브 속성 때문에 원근 표현법에 의해서 자, 회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로테이트 Z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로테이트 Z를 하게 되면은 Z축이니까는 말 그대로 앞뒤에 대해서는 앞뒤에 대해서, 그죠? 그 상태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면은 그냥 로테이트 시킨 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좌표에서 그냥 옆으로만 돌았죠. 기본적인 2D에서의 로테이트 디그리 값과 동일하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큐브를 만들어 볼 건데, 큐브를 만들려면 먼저 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일단 6면체이기 때문에 면 자체가 몇 개예요? 6개가 됩니다. 이러한 6개의 틀을 만들어 준 다음에 얘네들을 이동을 시킬 거야. 각면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앞, 뒤, 그 다음에 옆면, 위아래면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면을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각종 속성을 이용해서 로테이트 속성 같은 거 트랜슬레이트 이용해 가지고 옮겨줘요. 여기서 자, 면을 이동을 시켜서 배치를 해줍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6면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틀을 만들어 주고 각각의 면을 회전을 시켜주고, 회전시킨다고 해봐야 앞뒷면이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옆면 2개 똑같죠. 옆면 2개 똑같고, 그 다음에 위아래면 똑같죠. 그죠? 위아래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뒤에 보이는 얘가 바로 앞뒷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옆에 서 있는 게 옆면들이에요. 그리고 누워 있는 게 위아래면이야.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각각 앞뒤로 배치하고, Z축 이용해서 앞뒤로 배치하고, 트랜슬레이트 이용해가지고 좌우로 배치하고, 다시 위아래 배치하고, 이 다음에 각각의 면을 보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 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면, 그 다음 네 번째 면, 다섯 번째 면, 여섯 번째 면. 각각의 면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로테이트로. 그 다음 또 하나가 지금 뭐냐면, 지금 면을 보게 되면 6면인데 은근슬쩍 뒤쪽의 면하고 옆쪽의 면이 투영이 될 거예요.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
뒷면을 어떻게 볼 건지라는 설정이에요. 이게 백페이스 비저블리티입니다. 지금 백페이스 비저블리티 속성이 자 온오프 상태인데 비저블리티니까 지금 보겠다죠. 뒷면을 볼 거야. 온을 하게 되면은 뒷면이 보이는 상태고 오프를 하게 되면은 자 면이 다 불투명도로 가려져요. 주사위처럼. 자 뒷면 안 보이죠? 뒷면이 가려서 안 보이죠? 다시 온을 주게 되면 뒷면이 투영됩니다. 반투명하게. 3D에는 이러한 속성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포지션에 대해서, 즉 중심 좌표 축은 항상 원 가운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박스라면은 내가 설정을 했을 때 요 점이 중심 좌표란 말이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회전이 돼요. 근데 내가 오리진을 X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보냈어. 오른쪽 끝으로 보내면은 얘는 돌 때 이 끝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도는 거 잘 보세요. 어떻게 도나?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자 Y에 대해서 오른쪽 즉 오른쪽 아래로 내리면은 다시 이제 위치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 표현법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왼쪽 끝으로 보내볼게요. 다시 위쪽 오른쪽 왼쪽 위로 이렇게 보내면은 얘를 기준으로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중심축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3D는 간단하게 트랜슬레이트 Z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3D 매트릭스라는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행렬 배울 때 나오는 방법. 근데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매트릭스 나오면. 일단은 본 고급 기법이고 지금 3D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기법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D 쓴 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지금 많이 보편화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3D 쪽도.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표준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술들은 향후 2년에서 3년 후에는 반드시 보편화될 것 같은 보편화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퍼스펙티브라는 것과 Z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육면체를 어떻게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가,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커다란 틀을 지금 이렇게 섹션이라고 해놨어요. 이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는 HTML5 태그입니다.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태그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id를 보자. id가 큐브예요. 그리고 그 안에 div가 6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div가 바로 육면체를 만들어낼 육면에 대한 div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이제 스타일을 이용해서 구조를 만들어 줄 거야. 바디에 대해서 너비를 200에 마진 200에 오토로 잡았어요. 자, 마진 200에 오토니까 상하 200픽셀의 마진을 가질 거고 그 다음 좌우는 가운데 배치하려고 하겠죠. 자, 퍼스펙티브가 지금 400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치값으로 400이라고 쓰시면 돼요. 수치값으로 픽셀 단위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ID 큐브에 대해서 마찬가지 너비 200에 높이 200. 자,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잡았어요. 큐브의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로 잡았다는 얘기는 이 큐브의 자식들한테 앱솔루트를 줄 거야 라는 암묵적인 그러한 얘기가 돼요. 어차피 릴레이티브 쓴 다음에 얘 자체를 포지션을 옮기진 않았죠. 뭐 탑 속성이라는 거 안 줬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주는데 큐브라는 애니메이션을 3초 동안 리니어, 자, 등속 운동 시켜라. 뒤에 있는 0s는 대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무한 반복해라. 트랜스폼의 스타일은 프리저브 3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트랜스폼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평면으로 돌릴 거냐 아니면 입체로 돌릴 거냐. 그래서 플랫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프리저브 3D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3D로 할 거면 프리저브 3D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키프레임 큐브 해가지고 이 큐브에 대한 애니메이션 from 0%일 때 트랜스폼 로테이트 x 0디그리 0도죠. 로테이트 y 0디그리 로테이트 z 0디그리 즉 0부터 시작을 해서 2는 100%일 때 한 바퀴를 x축, y축, z축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바퀴니까 얘는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축 자체가 같이 쓰면 동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위에 있는 이거는 지금 뭐야? 전체 큐브를 돌리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div는 200에 200 역시 포지션의 앱솔루트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한 다음에 레프트 제로, 탑 제로 해가지고 왼쪽 상단에 맞춰놓고 오퍼서티를 0.3을 준 다음에 백페이스 비저블리티를 히든으로 줬어요. 자, 비저블리티 히든을 줬다는 얘기는 뒷면 안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대신에 오퍼서티 0.3에 의해서 뒷면에 어느 정도 투영은 될 겁니다. 자, div nth 차일드 1번 첫 번째 div는 트랜스폼 로테이트 y 0 트랜슬레이트 3d의 00 100이에요. 자, 3D에서 Z축에 대해서 100픽셀을 냈다는 얘기는 얘가 바로 위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동인데 이거 앞면입니다. 그래서 배경 색상을 레드로 잡아줬죠. 자, 앞면이에요. div nth2에 대해서 로테이트 y에 대해서 90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3D에서 마찬가지로 0, 0, 100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린. 자, 똑같이 지금 Z축에 대해서 100을 줬습니다. Z축에 대해서 10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좀 더 커진다. nth 차일드 3번 세 번째 로테이트 y 180이에요. 자, 180이란 얘기는 반바퀴 도는 거죠, 그죠? 반바퀴 돌리고 0, 0, 100 했습니다. 블루. 자, 그럼 얘는 반바퀴 돌아서 뒤로 돌아갔기 때문에 뒷면이 돼요. 네 번째 로테이트 y의 270디그리 그 다음 0, 0, 100 270도하고 그 다음 90도는 같죠? 이거 두 개 옆면이죠? 2번하고 4번이. 그 다음 5번에 대해서는 로테이트 x예요. 로테이트 x의 90디그리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로테이트 x의 270디그리. 자, 5번하고 6번이 윗면하고 아랫면이 됩니다. 위하고 아래 6개의 면을 전부 다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을 위해서 벤더 프리픽스 필요하면 넣어줘야 되겠죠. 바디에 퍼스펙티브 넣어주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하고 트랜스폼 스타일에 각각 웹킷 붙여주고 키프레임에도 웹킷을 붙여주면은 완성된다. 되게 단순한 방향으로 지금 단순한 형태로 되었는데 여기서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성이 된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원근이 크게 티가 안 나요. 크게 티가 안 납니다. 지금 퍼스펙티브 속성을 이용했는데 이 퍼스펙티브에 400이라는 수치값이 들어가 있죠. 자, 이때 지금 얘가 회전하는 형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1000으로 올렸어요. 자, 이렇게 1000이라는 수치값을 줬을 때는 400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티가 안 나요. 대신에 400에서 300으로 내려가거나 300으로 지금 내린 거예요. 티나죠, 많이. 더 줄일게요. 200으로 내려가거나 아예 100으로 내려간다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퍼스펙티브에서 400보다 큰 값이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400보다 큰 값이면. 근데 400보다 작은 값이면 미세하게 줄인다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을 많이 주고 싶으면 숫자를 400보다 작게 잡아줍니다.
요 개념을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육면체에 대한 것과 만들어 봤고, 그 다음 트랜스폼 3D에 대한 개념, 퍼스펙티브 속성,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어요.